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애플에서 새로 나온 에어팟스 프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보통 프로 오디오 쪽 장비 리뷰나 플러그인 리뷰, 사운드 강좌 등등을 만드는 채널인데요. 이렇게 컨슈머 제품은 제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어팟스 프로를 쓰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한번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에어팟스 프로에 대한 디자인, 자세한 생김새, 그 전 제너레이션이랑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또 멋진 영상으로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그냥 소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로만 한번 구성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멋진 편집 같은 것보다는 좀 말로 컨텐츠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에어팟스 1 버전이 있었고요. 굉장히 즐겨 사용했었어요. 저 원래 에어팟에서 나오는 이 이어폰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음악 작업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항상 거의 저의 사운드를 체크해보는 마지막 단계가 이 에어팟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무선 에어팟이 나온 다음부터는 얘는 좀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리도 이 와이어가 있는 것보다 무선인 에어팟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보통 블루투스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음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웃풋 덱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AC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선이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에어팟스 프로 오래 썼었는데, 집에서 쓰거나 혹은 이제 밖에서 돌아다닐 때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하거나 일할 때도 이렇게 껴놓고 전화 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안 받아도 무선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즐겨 사용했었는데, 이제 밖에서 음악을 듣기에는 에어팟스가 좀 소음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거의 제가 에어팟을 사용하지 않았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8년 전에 거의 처음 나오자마자 했던 이 보스 QC30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었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는 걸 컨셉을 처음 알았을 때 이거 끼고 너무 놀랐었죠. 왜냐면 딱 끼면 소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헤드폰을 끼는 게 좀 머리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헤드폰을 끼면 좀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 제가 오늘 딱 헤어커트하고 하는데 머리를 이발을 안 하면은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헤드폰을 쓰면 좀 머리가 안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맥북 프로를 사면서,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맥북을 사면 이런 헤드폰을 주는 시즌이 있어요. 그 학교 돌아가기 전에 프리스쿨 시즌에서 이걸 주는데, 이거를 공짜로 줘가지고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와, 이걸 써야지. 제가 사용했었던 QC30 모델보다도 7, 8년이나 더 오랜 시간 있다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비츠 스튜디오 와이어리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사용했었는데요. 이걸 쓰게 되면은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100% 해버리면은 밖에 소리가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들을 때 굉장히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사고 당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못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밖에 소리를 계속 액티브하게 들려보내면서,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보내면서 노이즈 캔슬링 하는 기능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나오는 그 소리가 너무 싫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별로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돈 주고 샀으면 후회했을 텐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계력처럼 가지고 있다가 쓰진 않고 있었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에 대한, 그리고 누군가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얘기를 쓰면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나서 받았었던 파워비치 와이어리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를, 제가 간편하니까, 헤드폰 같은 경우는 너무 부피가 크고 머리 이렇게 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로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겠다고 이거 쓰고 다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은 일단 이런 인이어 스타일의 이어폰이 굉장히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딱 꼽게 되면은 이 귀를 딱 누르면서 밖에와 공기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프레셔가 들어와서 공기가 약간 막힌 느낌, 귀가 멍멍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웅웅거리게 들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상한 게, 이걸 뒤로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크가 왼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쓰다 보면 이 마이크가 내 귀에 걸려. 통화 같은 거 할 때 마이크 귀에 걸려가지고 지직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결국 통화를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기가 굉장히 웃기고, 그리고 그 귀도 누르기 때문에 남이랑 통화를 할 때도 내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소리가 너무 웅웅거리면서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딱 꽂고 살짝 뺐어요. 그럼 귀가 안 막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들리고, 상대방 소리도 너무 베이스 헤비하게 안 들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은 베이스가 너무 심하게 커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유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진짜 한 10dB 이상 부스트가 된 느낌이어서, 제가 사용하는 뮤직 어플리케이션 스포티파이나 타이달 그런 거에서 EQ를 켜서 로우를 완전히 깎고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소리도 안 좋고
이런 거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약간 개인적으로 사운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제품이 싫었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애플이 어쨌든 비치라는 그런 브랜드를 샀잖아요. 애플에서 나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 헤드폰에서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플러스 인이어 이어폰 스타일의 두 개를 합쳐갖고 에어팟 프로를 만들었다라는 소리 딱 듣고 쓰레기겠구나 하고 나와서, 저는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왔을 때 그냥 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별로 사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만 보고도 그냥 뭐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의 구독자이자 친한 친구인 기현님이라는 저의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한번 이걸 사서 리뷰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바로 그날 가서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는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걸 쓰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드디어 리뷰를 소감을 쫙 말해볼게요. 일단 사자마자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딱 올리는 순간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죠. 그게 너무나 편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연결이 됐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껴왔어요. 딱 끼는 순간 그냥 바로 뭐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처음에 끼자마자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시작이 돼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은 굉장히 조용한 방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는 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끼니까 그냥 무슨 모든 공기가 사라져버린 느낌? 그런데 먹먹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공기가 통하는 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꼽은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모드나 혹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밖의 공기와 귀 안의 공기를 프레셔를 이퀄라이즈 하기 때문에 그런 인이어를 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기의 그런 압박감이 안 느껴져요. 즉 먹먹한 느낌이 없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트랜스페런시 모드 혹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아닌 오프로 놓으면은 그 먹먹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 자체는 다른 이어폰이랑 똑같이 그렇게 인이어로 들어가는 먹먹한 느낌인데, 만약에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나 다른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키는 순간 그 느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진짜 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안에 들어가는 인이어가 가지고 있는 먹먹한 느낌이 싫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치 헤드폰을 일부러 문제점이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애플이 고쳐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없애버려가지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나 좋아. 그리고 이게 다른 인이어랑 다르게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바꿀 수도 있고 사이즈도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는 순간 그냥 되게 다른 인이어처럼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장시간 오래 끼고 있어도 별로 귀가 아픈 느낌이 없어요. 다른 이어폰에 비교했을 때 말이죠. 물론 이제 한 3-4시간 정도 끼면은 귀가 조금씩 압박이 오기 시작하지만요. 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있어도 그냥 주변 소리가 아예 사라지지만 밖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일을 많이 가는 편인데 거기서 딱 꼈을 때 와, 평소에 이렇게까지 노이즈가 많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주변 노이즈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어폰으로도 이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즈의 QC30 같은 거는 뭐 헤드폰 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귀를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어폰만 가지고도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하지라는 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소음 차단이 잘 돼요. 그래서 카페나 뭐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끼는 순간 좀 조심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심하게 노이즈가 많이 없어져요. 게다가 음악을 크게 되면 당연히 음악 소리 때문에 더욱더 밖에 소음이 안 들리겠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팟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혹은 아이폰에서 세팅을 바꾸게 되면은 트랜스페런시 모드로 갈 수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한 거잖아요.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위상 반전을 해가지고 캔슬링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거죠.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트랜스페런시 모드 같은 경우는 밖에서 흘려 들어오는 그 소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밖에 소리가 차단이 되고 음악이 내 앞에 있었다면은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음악이 살짝 옆으로 빠지면서 밖에 소리가 쫙 들어와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약간 과장이 돼서 들어와. 하이엔드가 약간 부스트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밖에 소리가 잘 들려요. 특히 고역대 쪽이.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부르거나 무슨 뭐 자동차가 지나거나 그런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길을 걸어야 될 때는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킨 다음에 밖에 소리를 흘려 들으면서 돌아다녀서 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밖에서는 제가 보기엔 걸어 다닐 때는 무조건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키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음 차단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사고 당할 위험이 좀 높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꺼버릴 수 있는 오프 모드가 있어요. 오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인이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밖에 소리도 안 들어오고 소음 차단도 안 되고 그리고 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의 기압 차이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인이어를 꼈을 때의 그 부담감, 그 이상한 귀가 먹먹한 느낌이 그대로 간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로 모드로 쓰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노이즈 캔슬링 혹은 트랜스페런시 모드로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리뷰를 만들기 전에 다른 사람 리뷰도 몇 개 봤는데 외국 유튜버들 리뷰를 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오디오 파일 매니아 그러니까 막 사운드 엔지니어인데 이거 에어팟을 리뷰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트랜스페런시 모드도 안 쓰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도 안 쓰고 그냥 오프로 쓰면은 이 전 세대 에어팟이랑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내가 뜯겼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대 그냥 일반 에어팟이랑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소리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전 두 모델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해서 들어봤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다르냐면요. 마치 에어팟이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약간 고역대가 굉장히 부스트돼 있고 약간 자극적인 사운드라면은 얘는 좀 더 하이파이적인 사운드예요. 일반 에어팟에 비해서 아무래도 귀 안쪽에 이어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그런 웅웅거리는 베이스가 아니라 좀 적당한 베이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베이스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약간 헤드폰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적으로 베이스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전세대 에어팟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굉장히 강한 치차름이나 하이엔드 4kHz, 6kHz, 8kHz 같이 굉장히 부스트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얘는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제나이저 HD600을 듣는 그런 느낌? 굉장히 차분하고 고역대가 강하지 않고 약간 되게 평탄한. 자, 그래서 저희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나 사운드 엔지니어나 누구나 그냥 제 생각에는 돈만 있다면은 그냥 사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이런 쪽에 뭐 소니나 뭐 그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볼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저의 첫 번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걸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역시 애플이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고 오히려 전세대 에어팟에 비해서 좀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믹스를 체크하는 용도로 얘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엔드 유저들은 이거보다는 좀 자극적인 헤드폰을 쓰기 때문에 믹스를 체크하는 용도로는 이제 더 이상 못 쓸 것 같지만 전화를 받거나 일상생활에서 밖을 돌아다니거나 그냥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그냥 소음 차단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너무나 완벽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차단과 음질을 두 가지를 한 번에 붙잡은 것 같고 특히 트랜스페런시 모드 같은 경우는 끼고 있으면 이어폰을 내가 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밖에 주변 상황 파악도 너무 잘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운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3D 오디오를 헤드폰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봤을 때 정말 애플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들보다 2단계, 3단계 앞질러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자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에서 밖에서는 아마 느끼기 어려울 텐데요. 집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만약에 오프 모드로 안 듣고 트랜스페런시 모드나 혹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켰을 때 얘가 약간 EQ 같은 거를 뭔가 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왜냐하면 소리가 오픈 모드랑 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로우엔드나 약간 정의감 그러니까 만약 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킥이 약간 뚱 이런 느낌이 들어요. 킥이 딱 여기서 똥똥 들려야 되는데 뭔가 이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그런 다른 기술과 그리고 밖에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필터링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EQ에서 오는 아마 리니어 페이즈 EQ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타이밍에 에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베이스가 약간 어지럽게 들리는 느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악을 계속 조용한 곳에서 듣고 있으면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혹은 그 노이즈 캔슬링 모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EQ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EQ 때문인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끼고 있으면 약간 저의 경우에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전 세대 에어팟을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델을 못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나온 지 2년이 좀 넘었나요?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에어팟의 안에 있는 그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서 나중에는 찰지를 해도 시간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이 에어팟 안에 있는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리차지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인지 몰라도 제 원래 에어팟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좀 넘게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결국에는 이 좋은 이어폰, 이 좋은 이 드라이버, 이 좋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 라이프 때문에 이걸 자가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교체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소모품이라는 거죠. 저의 이 보스 QC30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7, 8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이어캡이 이렇게 조금씩 좀 찢어져서 그것만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산 헤드폰 같은 경우도 제가 부러뜨리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헤드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에어팟은 소모품이에요. 쓰다 보면 언젠가는 버려야 돼요.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캐나다 달러 349불인데 그럼 거의 400불이라는 돈을 주고 샀으니까 굉장히 비싼 편인데 이거를 3년 뒤에 버리고 뭐 그때 되면 또 좋은 게 나오겠지만 다시 새로운 걸 사는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좋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소리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자극적으로 가는 방향보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리도 굉장히 좋고,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통해서 주변 환경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편한 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혹은 기존 모델들에게 실망하신 분들, 혹은 기존에 있는 헤드폰 모델들에 대해 실망하신 저 같은 분들은 이 모델을 사면은 아주 색다른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운드 엔지니어가 보는 애플에서 새로운 에어팟스 프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